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석입니다. 오늘이 7월 2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 이러한 상승세가 7, 8월 강세장, 자, 이른바 썸머 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장소에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펀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매일매일 그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혼란스럽게조차 합니다. 자, 이런 점이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과거 한 3년 전부터이죠. 자, 마가라고 하는 종목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그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그들이 또 조명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벌써 3년 동안 미국 시장을 이끄는 모습,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초강세장,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도주가 계속 일정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주도주가 자주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상장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따상이 나왔죠. 따상이라는 것은 공모가의 더블로 시작을 해서, 즉 공모가인 49,000원에서 더블이면 98,000원이 시초가가 됐죠. 그 상태에서 상한가 들어갔다.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서 따상 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힘을 내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게임주,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또 일부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우후죽순경으로 그것도 상당히 화려하게 이제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하지만 시장 참가자 있어 봤을 때는 초점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또는 현재 우왕좌왕하면서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먼저 SK바이오팜 오늘 따상에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SK바이오팜 우리 포트폴리오 정식 종목으로 편입할 것인지,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1 플러스 1 종목으로 같이 삼을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SK바이오팜의 목표가보다 현실적인 목표가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현재 2분기 실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7월 7일 날입니다. 발표가 됩니다. 아침에 발표가 되죠. 이때가 또 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이유한 체크포인트,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설정을 맞춰서 거기에 따른 전략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장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3개월에 100만원이고요. 자, 가입을 하시는 분은 특히 저를 지명하시면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자,
이에 어느 정도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성명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이슈를 봐야 되는데, 자, 미국 증시가 탄력, 특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왔죠. 올라온 배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화이자나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는 바이오 업체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일상 뭐 정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호재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의 ISM, 공급 관리자 협회죠. 여기 6월 제조업 PMI, 제조업 심리 지수입니다. 를 발표를 했습니다. 52.6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달에 43.1이거든요. 기준선이 50입니다. 이 정도면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간신히 회복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기가 오히려 초호황기를 구가하는 뭐 확장세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제조업의 투자 심리가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현재 이것만 보면 코로나 문제가 없는 매우 현재 정상적인 확장세가 만들어지겠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ADP, 민간 조사 기관이죠. ADP가 6월 민간 고용입니다. 민간 고용이 237만 명 가까이 나왔다는 건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고용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내일 발표될 노동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따상, 그것도 상한가 잔량이 2천만 주가 넘어가네요.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하면서 곧바로 어제 말씀드린 바로 그 가격 12만 7천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WTI 가격이 다시 올라왔어요. 1.4%.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 2원 정도 내려간 1,200원 정도. 뭐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수급이 중요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요. 기관만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매도. 개인은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대장주 힘을 냈다가 힘이 떨어지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시장에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관들이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태도가 상당히 대별되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롱을 치고 있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숏을 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런 대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것은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 증권사 쪽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그냥 그들은 단기적인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들이 배팅한다 하는 점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현재 그 도표가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인데요. 지난주까지는 매수했던 그들이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전반적인 지수의 탄력성도 떨어뜨리고요. 특히 IT주들이 현재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바람이 빠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점은 IT로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하겠는데 하지만 끝나지 않은 이유가 다음 주 초 화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때가 또 다시 시장의 어떤 전환점에 대해서 좀 늦더라는 관점에서 또 그것이 결코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에 너무 큰 또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자, 밑에 있는 차트는 환율 차트인데 상당히 안정적이죠. 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흐름상,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사실 시장 내면적인 대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자그마한 차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피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차이고요.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베이시스인데 그 베이시스가 많이 줄었죠. 역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폭이 그 전에 뭐 거의 마이너스 1, 그 정도까지 나왔던 건데요. 지금 마이너스 0.1, 0.2, 그 정도까지 그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 역베이시스 폭이 말이죠. 근데 플러스가 나오기도 해요. 플러스가 나오는 마이너스 상태를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하고요. 플러스 상태를 콘탱고 상태라고 하죠. 시장의 정상적인 장세장, 외국인 또는 기관이 이끄는 정상적인 강세장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콘탱고가 나옵니다. 지금 여태까지 최근 2개월 동안 이게 콘탱고에 근접한 적이 거의 최근 4개월 동안입니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변화가 또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그 변화를 느끼고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오늘 스skup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점 또한 한데 뭔가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가는 어떤 전초적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환율까지 도와주면 외국인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아주 강도 높게 유입될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특별히 더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파우치, 뭐 현재 코로나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4만 명이 넘는 그런 상태. 지금 일주일째, 7일째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수가 1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난 6월달 수출이 마이너스 10.9%, 4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3개월째 두 자리 숫자 현재 마이너스 말이죠. 나쁘긴 나빠요. 하지만 지난달에 23%였고 마이너스 3. 거기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반도체만 따지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또 조이빗을 따지면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외형적으로는 그것은 악재가 될 그런 소지는 좀 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시장 특징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제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SK바이오팜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주들이 비교적 좋죠. 그래서 이른바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게임기들이 좋고 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할 때에는 코스피가 강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그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현재 일반 개인들 바이오를 선호했던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가 이제 강세고, 그리고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해서 나타났던 거의 모든 바이오주들이 무차별적으로 동반해서 그것도 꽤나 탄력주로 올라가는 그러한 강세 흐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산발적이죠. 그것도 작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바이오에 초점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럴 바에는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종목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SK바이오 팜이 상장됐으니 그거를 할까 말까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낙폭 바이오주들이 올라갔어요. 뭐 젠백스라든가 뭡니까? 젠백스가 올라갔네. 젠백스 뭐 이런 정도죠. 젠백스나 뭐 LLC 바이오나 뭐 그런 정도만 올라갔을 뿐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현재 맥을 못 추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제 엔터주들이 상당히 좋죠. 엔터주를 보면 웹젠이 이렇게 올라가요. 웹젠이나 또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그래도 쓸만한 게임주, 실적주라 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네오비즈죠. 네오비즈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대장이고요. 블랙핑크 효과라고 하죠. 블랙핑크 신곡 때문에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한한령 해제가 된다 했을 때 또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SM이나 또 JYP 이런 종목들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 제가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 가장 쓸만한 종목은 코스맥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뭐 그리고 식품주입니다만 콜마 비기네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상한가 이른바 따상 들어가 있는 상태 하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올라가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상장 직전에는 온갖 기관들의 현재 그 발기를 매수하고자 하는 일정 자금 규모가 있습니다. 그 자금 규모가 오직 현재 SK바이오팜의 물량을 따내기 위해 그쪽에 쏠려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끝났으므로 거기에 쏠려 있던 자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으로 이동되면서 다시 그들이 원상복귀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특히 안 갖고 계시거나 물량이 작으신 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21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근처에서는 현재 자신 있게 잡으셔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78만 원대인데 지금도 잡아야 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요. 다만 SK바이오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 플러스 1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하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SK바이오팜은 상한가로 현재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오직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장의 특징을 여기까지만 보죠. 그 외에 뭐 5G도 있고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 EUB 시리즈를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1탄부터 3탄, 1탄이 SNS텍, 2탄이 FST 조정받고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3탄에 중점을 두고 있죠. 3탄은 여전히 강합니다.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탄과 5탄. 4탄이 한솔케미칼인데 생각보다 약간 느립니다. 하지만 주가가 약간 비싸서 그런 것 뿐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야 되고요. 자, 6탄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쫓아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단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6탄도 많이 올라갈 대상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제6탄 EUB와 관련돼서입니다. 반도체 전반이 아니고 EUB 극자회선 요광기와 관련된 종목군 시리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 6탄은 후보 종목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인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테스라는 종목이 있고 이건 이제 바닥권에 있고요. 또 워닝 IPS는 그 중간쯤에 있는 대상인데 약간 좀 무겁단 말이죠. 네, 그리고 월덱스를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가 아니고 실리콘 링이나 또는 실리콘 캐소드라고 하는 일종의 부품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SC가 있죠. ISC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나요? 이게 이제 6탄입니다. 6탄. 이런 종목들 중에 후보를 말씀드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자, 6탄이 뭐가 될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6탄에 대해서
스타들이 좀 해보시라는 말씀, 관심을 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정되는 대로 입장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릴까. 입장이 결정이 되면 제가 5차는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6차는 계속 히든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또 그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SK 바이오팜의 예상 목표가 및 그 파생 효과 등을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SK 바이오팜의 일반적인 증권가 목표가는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12만 7천 원까지 이른바 따상에 나왔다는 거, 더블로 올라가서 지적가 형성되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서 12만 7천 원까지 올라갔고 내일도 또 상한가 들어가면 곧바로 16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부로 12만 7천 원이 되면 들어서 10조 원이 됐다는 건데 10조 거의 10조 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 11만 원, 12만 원 정도였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시총은 한 9조 원 정도, 8조 원 내지 9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건데 첫날 성장 첫날 그 기관들이 목표했던 주가 또는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을 투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일반 기관이 정석적으로 판단한 판단 기준 외에 번외 모멘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는 이런 거죠. SK그룹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최근 들어는 2차 전지에도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강력한 벌써 20년 훨씬 전부터 그 신성장 동력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가 바로 바이오고 28년 투자 그리고 독자 개발입니다.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임상 거쳐 신약 후가까지 모든 절차를 다 밟았죠. 그래서 독자 개발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FDA 우리나라에서 FDA의 신약을 몇 번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최초가 옛날 LG화학이 했던 이른바 퀴놀롱계 항생제 팩티브였었죠. 2003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몇 번 신약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상업적 성공 첫 케이스가 된다는 것. 그만큼 SK의 힘이 크다. 그 실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내전된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엄 페톨.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케이스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바이오 분야가 성공 사례가 뚜렷한 게 하나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가 폭풍 성장을 해서 2016년도 말에 당시 15만 원 정도에 상장됐나요? 네, 그랬더니 주가가 18만 원대 갔다가 12만 원대가 들어갔다가 지금의 80만 원대까지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2016년 11월 대비 주가가 거의 한 5년도 채 안,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주가가 6배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큰 종목이 말이죠. 그렇다면 SK 바이오팜도 그무장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또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 또는 기관, 특히 그 패시브 펀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되거든요. 이 펀드는 큽니다. 이런 펀드들이 선호할 만한 국내 바이오 대형주가 거의 있었다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삼성 바이오하고 센트럴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바이오주가 좀 작은 정도 들어서 특히 패시브 펀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를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믿을 만한 바이오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SK 바이오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대상폭이 넓혀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바이오를 매수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매수할 종목, 이미 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매수할 종목으로서는 당연히 SK바이오팜의 장점. 이런 그 취급성이 상당히 큰 내재된 대형 호재가 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책상볼에서 앉아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이런 관점이 또 전실적일 겁니다. 삼성바이오의 시총이 지금 52조 원입니다. 따라서 SK바이오의
사실 뭐 신약 개발사이겠지만 실적 갖고 놀아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신약 개발 능력 및 현재 SK 그룹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삼성바이오 쫓아가긴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조금 놓고 시간을 들여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 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또 쫓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 테니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 상태에서 약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판단을 해보자. 이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시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총 시총 52조의 절반, 이면 26조 원이죠. 거기다 할인율 30%를 적용해서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적정, 시장 목표, 현실적인 목표 시가총액은 18조 2천, 18조 2천 정도가 돼요. 현재 SK바이오팜의 상장 주식수가 7,800, 300만 주입니다. 7,800, 300만 주를 현재로 18조 2조를 나누면 현재 적정 목표 주가, 현실적인 목표 주가가 나오죠. 그랬을 때 24만 8천 원이 나옵니다. 24만, 이 상태에서 거의 12만 7천 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정도의 현재 어떤 단기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 따라서 내일 어느 정도 가격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가령 15만 원대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또는 그 정도 수준의 물량이 나온다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겁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로 하되 SK바이오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 쪽으로 초점 맞춰서 계속 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보조를 SK바이오로 하고 한 가지 더 부과할 게 있습니다. SK바이오의 주식을 75%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죠. 모회사입니다. 바로 SK입니다. SK는 현재 시가총액 19조 원입니다. 근데 SK가 SK바이오 지분의 75%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SK바이오의 적정 주가가 SK바이오입니다. SK바이오가 적정 주가 10만 원 내지 11만 원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랬을 때 SK 모에서 SK의 적정 주가가 38만 원은 될 것이다라고 현재 그렇게 진단을 했던 그 증권사들이 있어. 삼성증권이나 뭐 기타 유진증권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현재 SK는 오늘 밀리고 있거든요. 그 차익 매물 때문에. 그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SK 주가가 27만 원대, 27만 원대입니다. 이 주가거든요. SK가. 그렇다면 지금 SK 바이오가 10만 원대, 11만 원 상중하고 SK 바이오가 말이죠. 그 SK의 현재 적정 주가를 얼마입니까? 38만 원 받던 건데 현재 SK 바이오의 주가가 12만 7천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SK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의 1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걸 대신 사도 될 것 같아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이렇게 사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고 그리고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 SK 사도 된다. 28만 원 이하면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발표를 해요. 주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좀 일찍 발표를 합니다. 거의 10시 정도에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대충 8시 반쯤에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꼭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시장 평균 예상치는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50조 내지 51조 정도. 작년 동기도 거의 10% 정도 약간 줄어든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약 6조 2천. 그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준입니다. 6조 2천 정도 된다는 건데, 그중 KTB 증권의 영업이익이 7조가 넘어갈 것 같다. 7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현재 제가 봤을 때 또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어떤 평가나 또 감도 그래요. 일단 6조 5천 정도만 넘어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죠. 6조 5천만 그 자체로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근데 그렇게 된 상태 하에서 현재 금년 하반기 실적 전망이 우호적이다. 실적 설명은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실적 전망을 합니다.
시세 전망이 우호적이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지네들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저희들 입장을, 그들의 스탠스를 정해놓고, 만약에 우호적이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을 먼저 당긴 측면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눈치가 빠른 기관이 바로 금융투자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가 아주 눈치가 빠르고 기민하고 물량 동원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현재 규모가 엄청나죠. 몇천억 단위로. 현재 외국인과 거의 맞짱 뜰 정도 수준의 이제 물량보다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국내 금융투자가 그 점을 미리 보고 적극적으로 현물을 먼저 매수하는 측면, 이런 거와 관련돼서 또 선물도 베이시스가 갑자기 많이 좁혀져서 거의 콘텐츠 근처까지 올라온 것도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의식한 어떤 그 결과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결코 삼성전자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와 관련돼서 IT 종목들이 아직은 주춤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코 실망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상황이 나오면 그때 다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도가 잡고 그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을 잘 선정해서 그 종목 가자.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이죠. 그들 종목에 굳이 종목 바꿀 필요 없이 그들 종목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근데 다음 주 화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력을 전술을 세우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장황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데요. 어찌됐든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늘 제일 핫한 핵심 이슈는 SK 바이오팜입니다. 그와 관련된 판단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할당이라고 하죠.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투자 전략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